경상북도 울릉군 동해의 섬 울릉도를 찾았습니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이곳은 예부터 황금어장이었습니다. 특히 울릉도 하면 단연 오징어였습니다. 12시면 만선이셨어요? 만선이지. 그럼 이거 오징어 가구에 담아갖고 한 축씩 이렇게 담아가 상자를 몇 개에서 뭐 500개, 600개에서 재가지고 쫙. 내가 그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위판장 길이가 여기서 저 끝머리 아닙니까? 위판장 길이를 왜 그만큼 왜 재었겠어요? 오징어 물량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위판장 길이를 그만큼 재었잖아요. 그래서 꽉 한 줄, 두 줄 석유를 꽉 찼다니. 왜 예전에는 울릉도 하면 오징어지. 울릉도 싸니까. 관광객 오시면은 대개 70% 80%가 오징어를 사갔어. 울릉도 하면은 오징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밖에 하지만 5, 6년 전부터 그 많던 오징어가 울릉도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늘 나가실 분 여기는 이리오 선장님. 우리 연합회 사장님. 대체 얼마나 오징어가 잡히지 않는 걸까? PD수첩이 오징어잡이 배에 올랐습니다. 한동안 조업을 쉬어 오랜만에 바다에 나왔다고 합니다. 54년간 오징어잡이 배를 타온 이주혁 선장. 오늘은 오징어가 많이 잡히길 기대하며 배를 몰아봅니다. 오징어는 채 낚기로 잡습니다. 긴 낚싯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달아 내리고 집어등 불빛에 모인 오징어를 낚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잡히면은 뭐가 없나요? 지대 올라요. 알아서 나와요. 올라가 지대가 이어 떨어져. 바다에 나온 지 벌써 2시간째. 낚싯줄은 쉼없이 오르내리지만 오징어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오징어 안 올라오잖아. 안 올라오면 틀렸다는 얘기야. 처음에 보통 보면 풍을 놔가지고 우리가 오징어를 잡으면 풍을 딱 놔가지고 낚시를 딱 내리면 한 마리인데 두 마리는 올라와야 돼. 올라오면 아 여기는 오징어가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오징어 없다는 얘기야. 출항 4시간째. 한 마리 나왔네? 한참이 지나서야 오징어 2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약 4시간 동안 잡은 오징어는 고작 3마리. 지금 오징어가 지금 이렇잖아. 이게 정상적인 오징어가 아니라니까. 원래는 이 시기에 오징어를 잡으면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훨씬 컸지. 이게 3배 정도는 돼. 채하나가. 3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실제로 70m가 70m 되거든. 그럼 이게 보내줘야 돼. 내 나이가 70, 원래 70이거든. 50이 되는데 나는 이런 거나 처음이라. 이런 건 처음 봤어. 솔직히 이야기. 그래 내 고향이고 참 울릉도 하면 오징어인데 8달 따니까 눈물밖에 안 나. 솔직히 이야기라. 원래는 몇 시까지 있죠? 한 10시까지 있어보고 전차도 지금 그저 그전도 가는 거지. 옛날부터 밤을 새야지. 입에도 사실 3명이 타서 조상기 가지고 4명이 오징어 정리하는 사람만 2이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들이 몇 천만 원씩 벌이 가서 뭐 4, 5천만 원씩 이래 벌이 갔는데 지금은 근본 이게 일당도 안 나오는 거야. 한평생 오징어잡이로 생계를 이어오고 자식들 공부까지 뒷바라지했는데 이제는 바다에 나갈수록 기름값 부담만 늘고 있습니다. 이주혁 선장은 내년에 배를 팔 생각입니다. 오징어와 사람들로 북적이던 위판장은 옛날의 활기를 잃은 지 꽤 됐습니다. 오징어 나면은 오징어 밑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활보한 사람, 오징어 말르는 사람, 별 사람 다 있는데 오징어 안 나가네. 울릉도 그때 경제가 죽어버린 게야.
나이가 60, 70 돼서 사람들이 어디 뭐 노가다 하러 댕길 수도 없고 그냥 바다만 쳐다보고 있는 기지 뭐. 울릉도 오징어 어획량은 2000년 대비 약 10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이 그 원인입니다. 바다 수온이 맞아야 돼. 무슨 고기든지 지 수온이 안 맞으면 고기가 안 살거든. 보통 한 18도, 20도 이래 상관이야. 수온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28도, 29도 나고 바다에 손을 담그면 물이 뜨뜻하다니까. 상당히 뜨거워 보이지. 그리고 오징어 잡아 올리면 죽어 본다니까 물이 뜻이가. 동해안의 다른 지역은 어떨까요? 오징어 산지로 유명한 속초를 찾았습니다. 속초의 한 수산시장, 오징어 상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침에 오징어가 돌아온 게 너무 많이 죽었어요. 보세요. 이게 한 마리가 5,000원짜리야. 이게 한 마리가. 죽은 오징어는 5,000원이라도 안 먹거든. 이게 다 적자야. 옛날에는 손님한테 서비스해요. 오징어가. 근데 지금은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요. 한 10년, 15년만 전만 해도 10,000원에 15마리 이렇게 큰 게, 큰 게 10,000원에 15마리 막 20마리씩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마리에 2만 원이에요. 지금은 아주 비해요. 금징어. 지금 금징어죠. 기온이 올라가고 수온이 올라가는 만큼 아마 오징어 값은 그만큼 또 올라갈 거예요. 2배, 3배, 4배 올라갈 것 같아요.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보기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7월 달에 수온이 지금까지 계속 관측 사상 가장 높은 수온들을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 바다가 들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지금의 28도 가까운 수온은 오징어가 녹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오징어가 살기엔 너무 뜨거워진 바다. 동해의 수온이 오르자 오징어들이 살기에 좋은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정체불명의 오징어가 잡혔습니다. 화재의 오징어가 발견된 곳은 제주도 인근 바다. 지난 8월 관광객들이 낚시를 하다 잡은 오징어는 그 모습이 특이했다고 합니다. 이건데 촉수가 엄청나게 길어요. 이게 얇으면서 진액 같은 게 엄청 많았어요. 진짜 누가 봐도 못 먹는 것 같은 그런 게 진짜 있었어요. 하얗고 얇은 촉수가 몸통과 길게 연결된 오징어. 그리고 30분 뒤 비슷한 형체의 오징어가 또다시 잡혔습니다. 이 낯선 오징어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리고 왜 제주 바다에서 잡힌 걸까? 임팔 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 인도양의 그 서부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서식을 하는 이제 열대성 오징어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열대 바다에서 이 제주도까지 올라왔을 때 아마 서식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이제 지금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한 환경은 조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주뿐만 아니라 북극해에서도 2년 전부터 보지 못했던 오징어가 발견됐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올라간 탓에 탐사 사상 처음으로 새끼 오징어까지 발견됐습니다. 북극해 탐사 항해를 하는 아라온 호를 타고 10년째 해양 생물을 연구해온 김지훈 연구원. 2023년 여름이었죠. 진짜 놀랐죠. 맨 처음에 카메라를 내릴 때는 저수에 어떤 동물들이 사나 어떤 수산물이 사는지 조사하려고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해에서 이제 오징어가 나와서 사실 저는 깜짝 놀랐죠. 다른 그 해외의 학자들도 되게 신기했어요. 지난해에는 새끼 오징어까지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유생은 누가 봐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거죠. 북극해 주변에서 산란을 했다. 이 지금 잡은 종을 DNA 분석을 해서 동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DNA 분석 결과 이 새끼 오징어는 고나투스 파브리시라는 이름의 오징어로 확인됐습니다. 원래는 주로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태평양에서 살던 새끼 오징어가 북극해에서 발견된 건데요. 저희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게 원래 여기서 잡히던 것들은 이제 좀 올라가고
그 원래 북쪽에 살던 애들이 더 부상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수온이 조금씩 상승한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적합 수온이 북상한다는 거죠. 해양 생물들은 서식 적합 수온이 있으니까. 오징어뿐만 아니라 온난화가 이루어지면 물론 변동성이 큰 게 첫 번째고 당연히 북상은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맞습니다. 멀리 보면 수온 상승은 곧 해양 생태계 북상. 뜨거워진 바다는 해양 생태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수온은 왜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걸까요? 바다에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흡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그런 온실 가스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이런 온실 가스들이 열 에너지가 지구 밖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는 이런 보자기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대부분 이제 육지나 바다로 흡수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그 중에 대부분의 열, 90% 이상의 열이 바다로 흡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온이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어민들의 삶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백승원 씨. 올해 여름엔 양식장을 둘러보는 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마조마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때문입니다. 원래는 이 2배 정도 커야 되는데 고수온하고 냉수대 때문에 밥을 못 줘가지고 안 컸어요. 그래도 죽는 것보다 산 게 낫죠. 백 씨는 참쥐치와 홍민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양식 품종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여름 고수온으로 볼락 8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볼락은 이렇게 기름으로 떠요. 마리수가 없어요. 볼락은 또 녹아버려요. 이게 녹은 거예요? 녹아서 기름만 이렇게 계속 뜨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40년 양식업 경력에도 예측할 수 없는 기후 앞에선 무력해진다는 백 씨. 아들에게 자신 있게 양식업을 권유했는데 요즘엔 아들 볼 면목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억수로 미안하죠, 아들한테. 왜냐면 사기친 것 같아, 내가. 누구보다 경쟁력이 있어서 하라고 하고 큰 소리 쳐서 했는데 작년 여름, 올 초, 또 재작년 여름 3년간 연거푸 이 기후 재난을 당하다 보니까 아들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올해 초엔 아들이 양식하던 능성어 10만 마리가 갑작스럽게 닥친 저수온 때문에 모조리 죽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들여간 사료값만 해도 한 10억에서 11억? 예. 그래서 이제 뭐 인건비하고 뭐하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죠. 근데 그거를 전량 폐사났으니 조수온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이제 생각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뭘 또 겨울에 따뜻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온이 7도까지 떨어지고 6도까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능성어가 다 죽고 이제 주변 능성어 키우시는 양식 어민들도 다 죽었거든요. 거의 다. 지금 바다는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뭐 바다 온도가 갑자기 30도가 되질 않나 뭐 팔팔 끓을 정도로. 바다 온도가 30도가 되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올여름 고수온으로 양식 물고기 폐사 피해를 봤던 남해안에 이번엔 적조가 덮쳤습니다. 양식 어류 8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난 8월 6년 만에 남해안을 덮친 적조. 폭우로 육지의 오염물질이 뜨거운 바다로 유입되면서 발생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적조의 습격에 어민들은 또 한 번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돌발 상황들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멍게 양식업을 하는 문씨 부자가 7개월 전 바다에 내린 멍게 씨앗 상태를 확인하러 나왔습니다. 야, 기분 좋다. 그 새보다 좋은데. 이게 멍게 씨앗이에요. 이 달린 게. 이게 다 멍게 포자예요.
멍게는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해양 생물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도 아직은 잘 견뎌주고 있습니다. 그 저뭐 이 상태면 이게 A급이야 이거. 이 정도 되기 힘듭니다. 여기 아 우리 생각보다 좋네. 이게 다 살아남아야 되는데 와 이게 네, 걱정이 많이 되죠. 뭐 농사를 지어 놓은 거다 보니까 뭐 폐사가 되면은 이때까지 노력한 게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다 보니까. 하지만 지난 여름 이들 역시 2년 반 동안 키운 멍게를 고수온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약 10헥타 3만 평에 22,000봉이었으니까 피해 규모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그 내가 40년 정도 그 양식을 하다가 이제 생애 처음 봤으니까 그 한마디로 하면 대재앙입니다 대재앙. 우리 왕님께 그걸 빌고 싶어요 진짜요. 예, 그 멍게 좋아하는 그 요소를 이렇게 그 만들어 주라고 그 정도로 그래 그 간절함을 느끼고 있어요. 예. 저희 입장에서 이 기후 변화가 어찌 보면 참 무섭고 지금 이겨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보이지 않는 적이랑 싸운다 할까? 관계기관도 어민들을 위한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고수온에 잘 견디는 애들을 양식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신품종이라 그러는데 이제 아열대성 품종을 양식 기술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개발을 하는 거죠. 고수온에 계속 여름을 맞다 보니 여름을 한 번이라도 조금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름을 3번 맞을 거를 여름을 2번 맞아가지고 빨리 예전보다는 빨리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체를 만들기 위한 게 속성장입니다. 그래서 고수온과 속성장의 형질을 같이 갖고 있는 애들을 요즘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 해녀들은 몸으로 바다를 기억합니다. 물질을 해보지만 앞에 보이는 건 황량한 바위들 뿐. 해녀들은 바닷속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물건이 없어요. 감태, 그다 뭐 청각 같은 거. 청각 같은 거는 전이도 조금 같기는 나는데 옛날 고지기 같은 거, 이 감태, 볼망들 같은 거 없어요. 겨울에 풀난 그 해초리 나는 거 있고 여름에 해초리가 나는 거 있는데 그런 거 여름이고 겨울이고 전혀 해초리가 전혀 없으니까. 옛날에는 바다가 친정 엄마 보담도 낫다고 했는데 앞으로 바다 밑골은 정말 전혀 살 가망이 없어요. 자신들보다 바다가 더 빨리 늙어버린 것 같아 서글프다는 해녀들. 예, 모자반이나 미역이나 모자반은 막 바다에 이렇게 이제 밑에 그 부착돼 가지고 그 뿌리가 부착돼서 모자반이 뜨면은 해녀들이 거기 넘어가려면 막 위험해요. 막 그 걸려가지고 그런 바다였는데 이제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해조류로 울창했던 제주바다. 해조류는 해녀들의 수입원이었고 수중생물들에게는 먹이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아휴, 정말 사라진 풍경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때 제가 사진 찍고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막 그게 감동. 바닷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나 혼자 봐도 되나? 사진작가이자 가파도 어촌계장인 유용애 씨는 2014년부터 바닷속을 기록해왔습니다. 2017년 모자반, 채취 이후 2018년도 모자반이 사라지고 그리고 2019년도 미역을 서바당이 채취 이후 우리 가파도 바당, 말 어장에서 미역을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 현상이 지금 현재까지 2025년도까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 가파도 바닷속을 울창하게 메우고 있던 모자반들. 그런데 같은 자리에 있던 모자반이 너무도 앙상한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체 뜨거워진 바다는 해조류의 서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까? PD수첩은 군산대 해양생물 생태연구팀과 함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정량의 돛을 18도부터 4도씩 높인 4가지 다른 수온의 바닷물에 각각 넣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일주일 동안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톳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18도의 톳과 30도의 톳은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낮은 온도로 저희가 설정을 했던 18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톳이 어느 정도 온전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제 잎들이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26도나 여기 있는 30도 온도 조건에서는 상당히 많은 해조류들이 그냥 녹아버렸다라는 게 이제 눈으로 확연히 차이가 나타나죠. 즉 바다 수온이 26, 28도, 즉 상당히 고수온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톳은 생물량이 늘어나는 게 어렵다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6도 이상의 고수온은 단 일주일만 해도 톳을 녹아내리게 만들었습니다. 7, 80년대 10,000톤 이상이었던 제주 바다의 해조류 생산량은 500톤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무려 95%가 감소한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수온 상승입니다. 제주 바닷속 해조류가 사라진 바위에는 돌산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까 네. 하얀 종이 원래 이렇게 생긴 애들이고 근데 깊은 수심에는 이렇게 멀쩡하고 또 얕은 수심에서는 또 하얗게 다 빠져버리고 그런 현상들이. 바닷속이 마치 입병이 난 것처럼 여기저기 하얗습니다. 작년에 엄청 좀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여기에 원래 이 안에 이렇게 폴립들이 다 있어서 색깔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너무 뜨거운 열로 인해서 다 빠져버리면서 이렇게 하얗게 변해버립니다. 산호초 안에 서식하는 작은 생물들이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가면서 하얗게 골경만 남은 것, 바로 백화 현상입니다. 여기는 특히 지금 이 산호들이 많이 공간을 점유해가지고 감태 같은 해조류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감태를 대신하던 이 돌산호류들마저 심하게 진해요. 바다에서 기존의 바다를 구성하던 생물들과 지금은 매우 빠른 속도로 그것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도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바다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